안녕하십니까. 도포초의 괴짜닥터 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맥길 박사의 두 번째 운동 벌독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장난친다고 개새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아니고요. 독, 개, 벌드, 새에서 개새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벌독 엑서사이즈인데 이 운동이 목표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허리의 신전에 관련된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서울대 정선균 교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게 있죠. 신전 운동 엄청 강조하죠. 물론 신전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디스크라든지 여타 질환들, 특히 신전근을 강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전근에 관련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 골반의 복합체가 이게 톨전된다고 그러거든요. 회전이 벌어지면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골반은 오른쪽으로 돌아 있는데 요추가 왼쪽으로 돈다든지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거든요, 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과 다리를 들므로 인해서 허리를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허리와 골반을 보호해주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점진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상세하게 또 들어가는 설명이 뭐냐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동작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최대한 조절을 해줘야 되고, 올바른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습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실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가 다리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4지점을 땅에 대는 거죠, 그죠? 각도도 중요한데 이 팔이랑 어깨가 90도, 몸통과 90도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팔이 너무 앞쪽으로 나간다든지, 선생님 이것도 앞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자세 취해주시고, 요 각도 유의하시고요. 고관절 각도도 90도로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몸통하고 우리 대퇴골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이상적으로는 이 라인도 제대로 맞춰야 된다고 돼 있는데, 허리, 우리 요추라고 그러죠. 허리 척추는 전만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흉추는 후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골반을 어느 정도 중립 자세로 그냥 유지시킨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최대한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운동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자세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드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팔을 들어서 먼저 길이끈 쪽에 워밍업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팔을 드는 거에도 엄청 약할 거로 생각하지만 이때도 골반이 막 휘영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골반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왼쪽으로도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오른쪽 팔을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다시 내릴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 동작 보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치켜 올리질 않죠, 절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팔을 드는 동작 자체가 상부승모근을 엄청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 상부승모근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자동으로 이게 젖혀지려고 하는 건 신전이라는 근육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부승모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견갑부근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경추 파트에서 얘기했던 이 롱구스 콜라이, 우리 경장근이라고 그러죠. 걔를 조금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힘 빼시고 살짝 말아서 돌려주세요. 옳지,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쭉 흔들리지 않고. 전혀 안 흔들리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번엔 왼쪽 도전해 볼게요. 자, 골반 움직임이 거의 없어야 돼요. 자, 그대로 목에 경장근 유지하고 많이 안 들어도 돼요. 팔 좋습니다. 오케이, 내릴게요. 잘하셨어요. 이게 팔을 들 때 우리 선생님이 되게 쉽게 하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골반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골반을 흔들리지 않도록. 골반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팔의 무게가 3.5에서 4kg 정도 되거든요. 그 무거운 걸 듦에도 불구하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나의 골반과 허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다리를 드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왼쪽 다리부터 먼저 들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골반 양쪽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 손을 한쪽으로 너무 밀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손을 대고 있을게요. 선생님도 느끼면서 왼쪽 다리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천천히 내리고. 지금 엄청 흔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수련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연습하면 흔들림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내리시고. 자, 금방 전에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다시 오른쪽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려요. 오케이. 좋아요. 자, 왼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 다리 들 때 얘가 휙 돌아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걸 최대한 제어하도록 해볼게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다리 조금만 들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돼요. 자, 흔들리지 않도록만 집중하고. 자, 갔다가 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세요. 아주 천천히. 예,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천천히 돌아올 때 다리를 뻗었다가 돌아올 때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면 이게 흔들리질 않거든요. 그만큼 코어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흔들리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적인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골반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내 골반이 좌우로 틸팅 되지도 않고 나 오른쪽 왼쪽으로도 밀리지 않으면 그때는 충분한 근력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쉬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 건데 반대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면 선생님 오른쪽 팔 먼저 들어볼까요? 자,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볼게요. 예, 지금 엄청 흔들리죠? 지금 이 자체가 엄청 흔들려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 오케이, 천천히 또 내려갈게요. 최대한 골반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골반 흔들리지 않게.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금방 전에 오른쪽 팔 들었잖아요. 네. 왼쪽 다리 들었잖아요. 네. 왼쪽 팔, 오른쪽 다리 들었을 때가 덜 흔들리는지 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었을 때 덜 흔들리는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요번에는 왼쪽 팔 먼저 들어보시고요. 오케이. 오른쪽 다리 쫙 뻗어 들어볼게요. 최대한 골반 잘 잡아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천천히 다시 돌아올게요. 천천히. 선생님, 어느 게 더 소홀했어요? 오른쪽 다리에 팔이 더 소홀. 그렇죠. 훨씬 소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근막 경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쪽의 라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왼쪽에 움직일 때 안정적이란 말은 오른쪽에 있는 측간 근육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잘 안 되는 오른쪽 팔하고 왼쪽 다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 잡아드릴게요. 살짝.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또 천천히. 오케이. 제가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게 있으면 손으로 살짝만 대주세요. 큰 힘을 주지 말고.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손으로 살짝만 대줘도 심적인 안정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손을 살짝 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체간과 내 골반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환자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인분들도 이걸 따라 하시면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한 사람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자세를 취해서 훈련을 하냐? 참고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슈퍼맨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뭐 물론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안 그러는데 가끔씩 슈퍼맨 운동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슈퍼맨 운동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나요? 예, 슈퍼맨 운동 한번 해주세요. 자, 요렇게 훈련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금지예요, 금지. 누가? 맥길 박사가요. 참고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그 척추 압박력이라고 그러는데 척추와 척추가 누르는 힘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2000에서 2500N까지라고 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 전에 운동은요 6000N인가 6500N이에요. 그러니까 맥길 박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라고 꼽아놓은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 슈퍼맨 엑서사이즈가. 이건 진짜 금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금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는 해도 문제없던데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30년 뒤에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척추의 압박력이 높은 것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의 뼈나 어떤 조직들은 영구한 조직이 아니에요. 무조건 미세 손상을 계속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서 나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척추 협착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그 운동이 무리가 안 가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었을 때는 문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로만 엑설사이즈라고 해서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운동 있죠. 우리 왜 그 헬스장에 가게 되면 다리 걸어놓고 상체만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동작 있죠. 이것도 금지예요. 금지.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체형을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근력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있는 힘껏 힘주는 근력의 10 내지 15%만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근육을 키워서 멋있게 보이고 심미적으로 자신있게 보이고 정서적으로 어떤 자신감을 함양하는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우울하게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동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부하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금방 전에 동작을 진짜 제대로 하잖아요. 진짜 운동 제대로 한 사람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운동을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해보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오늘도 이제 제가 실습 영상을 남겼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하나 더 할 거거든요. 사이드 플랭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이드 플랭크는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사이드 플랭크를 강의를 또 할까 합니다. 오늘 그 맥길 박사,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두 번째 개세 운동, 벌독 엑서사이즈를 오늘 이제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신 분들도 조금씩 팔 드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아요. 조심해서 하시길 바래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